야담 이야기. 기생이 대감을 주무르니 그만. 감사김치는 호가남봉이며 백곡 김득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사람의 운수를 잘 알아맞히니 기이하고 신이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광해군 시절 홍문관 교리 벼슬을 했는데 뒤늦게야 후회하고 병을 핑계로 사직했습니다. 용산 위에 집을 짓고 두문불출하며 자취를 숨기고 손님도 사절했습니다. 하루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남산동에 사시는 심생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김공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종객께서 제가 병든 것을 모르고 오셨소이다. 인사를 끊은 지가 오래이니 지금 맞이할 수 없음을 매우 한스럽게 생각하오이다. 그리고 객을 돌려보냈습니다. 김공은 평소에 매번 자기 사주를 넣어 평생 운수를 점쳤는데 물수변성을 가진 사람의 힘을 얻으면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점괘를 얻었습니다. 문득 방금 왔던 손님의 성을 따져보았는데 물수변이 들어있었으니 그가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인 듯했습니다. 급히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중간에 손님을 모셔오게 했으니 그가 바로 심기원이었습니다. 심생이 노비를 따라 돌아오니 김공은 바삐 일어나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인사를 끊은 지 오래되었고 때마침 병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께서 왕림하셨는데도 저라고 맞이하는 예를 잃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심생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어르신께서 닥쳐올 운수를 미리 아는 것에 정통하다는 소문을 들어 외람됨을 무릅쓰고 감히 이렇게 엿주러 왔습니다. 저는 나이 40의 궁핍한 선비로 운명이 기구한 탓에 오늘 어르신의 신령스러운 눈으로 한번 묻거나 따져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소매 속에서 사주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자기 사주도 부탁하기에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김공이 일일이 보고는 극구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부기가 바로 앞에 왔으니 다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이 또 사주 하나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기도 원치 않고 다만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인데 수명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답니다. 김공이 그 사주를 한번 힐끗 보고는 즉시 시중드는 이에게 자리를 깔고 상을 펴라 했습니다. 자신은 일어나 관복을 입고 꿇어앉아 그 사주를 상 위에 놓고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 사주는 귀하여 감히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한 사람의 명수가 있으니 흠모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생이 물러나려 하자 김공이 말했습니다. 병중의 늙은이가 수심과 어지러움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종객께서는 부디 잠시 더 머무르며 병든 사람의 회포를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에 묵어달라 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자 김공이 심생에게 무릎을 가까이 하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병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하필 이런 때 불행하게도 벼슬에 나아가 조정에서 발을 더럽혔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여 문을 닫아 걸고 병을 핑계 삼아 칙거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조정이 뒤바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제게 와서 질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면하지 말고 사실을 다 말씀해 주세요. 심생이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 했지만 마침내 진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성공할 수 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거사하려 합니까? 아무 날로 정했습니다. 김공이 깊이 생각하다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이 날이 길하기는 길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사는 살파랑이 있는 날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날은 작은 일을 하기에 길하지만 대사를 도모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택일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이 역설을 펴서 골똘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3월 16일이 길일입니다. 이날은 살파랑을 범하는 날이니 거사할 때 설사 밀고 하는 자가 생기더라도 조금도 해가 되지 않고 분명 무사히 순조롭게 평정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날 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생이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의 성함을 우리의 농명책에 기입하겠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올시다. 다만 공께서 이를 이루고 나서 죽게 될 이 목숨을 구해주시고 제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심생이 흔쾌히 응낙을 하고 떠났습니다. 인조반정을 이룬 뒤 많은 사람이 김공의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들 말했습니다. 심공은 온 힘을 다해 김공을 구해주었습니다. 김공을 경상도 관찰사로 등급을 뛰어넘어 벼슬을 내려주었으나 김공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김공은 중국 술사에게 자기 사주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술사는 시 한 구절을 써주었습니다. 화산에 솥 한 나그네, 머리에 꽃 한 송이를 꽂았지. 그러나 김공은 그 뜻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김공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순시를 하다가 안동부에 이르러 돌연 학질에 걸렸습니다. 학질을 물리칠 방법을 두루 물어보니 어떤 사람이 당일 검은 소를 거꾸로 타면 낫는다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김공은 소를 타고 마당을 돌아다녔는데 소에서 내리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두통이 극심해지자 한 기생에게 머리를 지압하게 했습니다. 기생의 이름을 물어보니 일지화라 했습니다. 그는 호련 중국 사람의 시골을 떠올리며 탄식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렸도다. 그러고는 새 자리를 펴라 하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의관을 갖추었습니다. 김공은 다시 누워서 베개를 베고 태연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삼척원 아무개가 관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김공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공께서 무슨 일로 타도까지 오셔서 하관을 찾아주셨습니까? 김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 사람이 아닐세. 아까 작고하여 염라왕으로 부임하는 길에 자네를 보러 왔다네. 내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내가 부임해 가면서 공복을 입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네. 자네가 평소의 정의를 생각해서 좀 마련해 줄 수 없겠나. 삼척원은 속으로 허황된 일인 줄 알았지만 김공이 그렇게 간곡히 청하니 상자 속에서 비단 한 피를 꺼내 주었습니다. 김공은 흔쾌히 받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삼척원이 매우 놀라고 의아하여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과연 그날 김공이 자기가 순시하던 안동부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김공이 염라대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구당 박장원과 김공의 아들 백곡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구당은 일찍이 북경에서 추수를 해보니 모년 모월에 죽을 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당은 그의 정초의 사람과 말을 보내 백곡을 초대해 종이를 주며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곡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편지를 쓰라는 것인가? 구당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돌아가신 존장께 보내는 편지를 얻고 싶네. 백곡이 황당해하며 써주지 않자 구당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황당하게 여기는가? 황당하든 그렇지 않든 나를 위해 편지를 써주게나. 거듭 간청하니 백곡이 어쩔 수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구당은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쓰게 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박아무개의 수명이 올해 끝나려 합니다. 부디 어여삐 여기시어 수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겉봉투에는 아버님께라고 쓰고 안봉투에는 소자 아무개 아렘이라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쓰자 구당은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백곡과 함께 그 편지를 태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미 죽음을 면했다는 걸 알게 되었네. 과연 구당은 그 애를 무사히 보내고 수십 년 뒤에 죽었습니다. 일이 허황되고 망령스럽지만 어쨌든 김공의 혼백은 보통 사람과 크게 달랐습니다. 김공은 그 뒤로도 밤마다 수행원을 많이 거느리고 등촉을 나란히 들고서 장동과 낙동 사이를 왕래했습니다. 그러다 간혹 친구를 만나면 말에서 내려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어느 새벽 한 소년이 낙동을 지나다가 길 위에서 김공을 만나 물었습니다. 영공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김공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벽이 내 기일이라네. 흠양을 하러 갔다가 재물이 불결하여 흠양도 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가는 길일세. 그러고는 홀연 사라졌습니다. 소년이 즉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창동에 있었습니다. 백곡이 제사를 끝내고 나오자 소년은 김공과 주고받은 말을 전했습니다. 백곡은 크게 놀라 곧바로 내청으로 들어가 재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결한 물건은 없었는데 다만 떡 속에 사람의 털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 뒤 다른 사람이 길에서 김공을 만났는데 김공이 말했습니다. 내 일찍이 남의 강목을 빌려보았는데 돌려주지 못했소. 몇 건 몇째 장에 금박을 끼워두었소. 돌려줄 때 그걸 살피지 못하면 금박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오. 이 말을 우리 집에 꼭 좀 전해주구려. 강목 속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돌려주라고. 그 사람이 가서 그 말을 전하자 백곡이 강목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금박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이한 일이 참 많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